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영상 보시는 독자분들을 네네. 위해서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중재라고 하고요. 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분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네. 우리 부장님 잠깐 네네. 영상 찍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3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올해로 이제 한 23, 4년이 되는데 네네. 제가 저보다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별로 못 뵀거든요. 30년 동안 시행사 근무도 하시고 대행사도 하시고 네네. 잠깐 또 지금 현재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으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분양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 지금 하고 계신 분양 상담사 일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0년이면은 긴 세월이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한 편의 영화 같이 이제 흘러가는데, 제가 처음에 분양업을 시작한 지가 제가 26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셨어요. 예.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S그룹 그 계열사에 시험을 봤거든요. 공채로 그럼 처음에는 어떤 회사에 예. 입사를 하셔서. 근데 이제 네. 합격자 발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하게 시청을 가게 된 거예요. 시청 구직센터에서 보는데 문장이 눈에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자기가 어떤 문장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렸고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을 해서 갔는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양복을 입고 상담들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근데 거기가 모델하우스였나요? 네네. 근데 네.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네. 아파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뭐 국제 뭐 금융 다 얘기하시는 어떤 거예요. 사회의 그런 분위기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였나 보네요. 그렇죠. 그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신세계인 거예요. 젊은 나이에. 네. 이거 나도 한번- 세련되고 매너 있어 보이고 그렇죠. 있어빌리티하고 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26에. 예. 네. 왜 그러냐면 뭣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라는 보여지는 곳이. 면이 또 그렇죠. 화려한 그런 모델하우스라는 공간이. 예. 네.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것이고,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입이 창출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과감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30년이 되셨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은 동료와 또 많은 지인들이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이 수입을 올리셨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시행 일도 또 가시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이런 시드머니를 여기서 얻어서 갔다가 보면 제가 주변에 보면 일이 약간 저는 마약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예. 많이 다시 돌아오세요. 뭐가 조금 안 좋아, 기존에 이제 가셨던 곳에서가 뭐가 안 좋았으니까 돌아오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네. 주변에 많은 그런 지인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많으셨죠. 제가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저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빌딩도 짓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시행 일도 하신다는 분도 있고, 네. 그런 분들 잘 굉장히 되신 많으신데. 사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안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다가,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고 또 계약을 못하면 맞습니다. 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초창기는 열심히 하시다가도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라는 게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내 몸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내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경기를 타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다시 유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요. 저도 사실 종종 그런 분들을 왕왕 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때로는 무자본 창업, 네, 그리고 또 마약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모델하우스라는 공간의 한 신규 분양 현장 같은 곳이 교육도 해주고 일정량의 홍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터전과 같은 총알과 같은 부분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는 네. 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 정도를 남들 연봉을 그만큼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인터넷이나 한편에서는 어떤 코끼리 다리처럼 그런 부분만 너무 과시해서 너무 강조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만 너무 물론 장점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30년을 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산증인이 아닐까 해요. 과찬이신데요. 산증인 아주 저보다도 훌륭하신 같이 분들이 함께 봐오셨으니까. 예.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게랑, 아니야, 실제 많이 봤잖아요, 우리 부장님. 그쵸? 그렇죠. 제가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 일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던 게 뭐냐면, 몸뚱아리 하나하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였어요. 예. 몸뚱아리와 마음. 네. 되게 거칠기도 하고 네네. 정말 본능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분양업이지만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 영업을 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비싼 물건을 파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는데 그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분양을 해서 제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예를 들었는데 상가도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인생을 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자기 황혼을.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손님들은 저를 알아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손님들이 알거든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진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솔해야 될까?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죠. 상권 분석도 하고 경쟁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과연 얼마나 벌까? 내가 장사 잘 되는 시간대도 한번 가보고.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손님들한테 정말 내가 돈 있으면 이 상가를 분양받겠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손님한테 브리핑한 그 손님이 공감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예, 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고객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고객들이고 그분들이 평생을 쌓으면서 열심히 벌었던 돈, 정말 황금 같은 돈이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맡기고 저희 상담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황금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진솔하게 고객들한테 상담하고 그리고 몸뚱아리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세일즈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몸뚱아리 하나 자본도 필요 없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 솔직한 심정만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서 빌딩도 짓고 있고 돈도 정말 많이 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무일푼으로 시작한 분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진짜 물품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회는 항상 옵니다. 아, 예. 네. 3번만 오는 거 아니고요? 예. 인생의 기회 3번 온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는 네. 기회가 와요. 아, 그러니까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듯이 기회가 오는데 그걸 느끼지를 못할 뿐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이 분양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있군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제가 항상 지금 이렇게 사이드 타임 때 분양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저한테 어떤 스킬적인 부분, 어떤 클로징 부분, 고리를 잘 꺾는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이 해주셨던 그 진정성 부분을 결과는 같아요. 계약의 결과는 같지만 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같이 함께 답변해주고 같이 셀렉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계약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또
내가 이달에 카드값을 벌어야 돼. 카드값이 아니라 쌀값도 벌어야 됩니다. 그쵸, 생활비도 벌어야 예, 돼. 예, 예.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강해서 때로는 나 이거 조금 아닌데 내 상품은 나는 돈 있어도 이거 안 할 것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 이달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사 여구와 그런 말로 계약이 나온다면 계약이라는 결과값은 같지만 과정이 나중에 멀리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전 다르다고 봐요. 당연히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아까 그런 진정성 얘기를 해주신 거가 너무나 저한테도 오늘 크게 와닿았고 네네네. 가장 저도 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 부장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항상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초심으로 기억이 저는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한 가지 또 생겼네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려워하시는 신입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챙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침에 나올 때 자존심을 여기다 딱 집 앞에다 놓고 나와요. 세일즈맨의 자존심은, 예, 세일즈맨의 자존심은 실적이거든요. 계약이에요. 네. 그리고 들어갈 때 그 자존심을 마음에 놓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제 일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계약이 안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남들은 보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네. 리베이트를 받아 가시는데 자기는 맨날 박수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시고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 네. 그러시는 분들한테 계신데 저는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계약 잘 나오는 거 처음에 계약이 쉽게 나는 거가 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분양업이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본부장님. 네. 근데 처음에 딱 입사해서 계약 쉽게 하면 네. 이 업이 만만하게 보여요. 저 그래도 빨리 쓰고 싶어요. 예. 그러다 보면 게을러져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계약을 어렵게 하면 자기가 다음 연장에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이렇게 어렵게 해야지만 계약이 나오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계약은 쉬워요. 되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계약 어렵다고 안 나온다고 쉽게 좌절하거나 예. 포기하시라고. 두 번째 계약이 나오면 첫 번째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이 힘들어도 안 힘들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업을 하다 보면은요 신입 직원들이 계약 더 잘 써요. 열정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요. 그 경력 있으신 분들은 네. 타성해졌거든요. 일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계약이 나오는지 아는데 안 해요. 요령 피우고. 근데 신입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 두 개 기본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계약 안 나온다고 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네. 말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요즘에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 까딱 잘못하면은 뭐 없으면은 130까지 산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요즘엔 또 근데 오히려 저도 70대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네, 저 70년대생이에요. 근데 나 보면은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업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수명은 길어졌고 근데 또 회사의 직장의 정년은 짧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2의 직업으로 저는 저희 일이 또 괜찮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은 나이는 또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우리 부장님 같은 어떤 세련된 외모와 이런 감사합니다. 어떤 용모와 사실은 저희가 무속인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그런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다 까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네.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나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장님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이 일을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통 이제 제 나이 때나 제가 이제 50대니까
이 40대 정도 되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보신다 그래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만약 퇴사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잖아요. 사각의 릭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퇴직금이라든지 목돈을 갖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무슨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그 제가 통계적으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90% 이상이 뭐 이렇게 몇 년 내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것도 많은데 저희 일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정말 열정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하고 몸만 있으면 아까 되고요. 말씀하셨던 그 몸뚱아리.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솔직함만 무장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열심히만 50대 하면. 분들도 예. 이쪽 부동산 지식이 없어도 그렇죠. 과감하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아, 네.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아, 네. 그리고 챙겨주시고 네. 또 내가 상담을 할 때 잘 네. 못 풀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네. 또 팀장님이시든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또 계약을 많이 유도를 해주세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지고 있는 돈 위험하게 뭐 창업을 하지 마시고 네. 저희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뒤늦게 좀 나이가 있으신데 일찍 또 회사를 나오셨고 네네네. 50대 분들에게 네네. 오늘 우리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